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들을 좀 받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오전 78분 기준으로요.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에서 나온 AI 관련 주요 뉴스들인데요. 저희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의 큰 줄기는 이거예요. AI가 이제 그냥 와 신기하다 이런 기술 시연 단계를 넘어서요. 실제 우리 삶 또 산업 현장 곳곳에 막 적용이 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경찰의 치안 활동에 AI 드론을 쓰는 문제부터 뭐 의료 진단, 또 요즘 정말 골치 아픈 딥페이크 문제 있잖아요. 심각하죠. 네. 그리고 AI 시장의 투자 과열 우려까지 정말 다양한 측면의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특히 AI 기술 동향이나 이 시장 흐름에 투자 관점으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저희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요. AI가 현실 세계, 특히 공공 안전 분야에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2025년 10월 11일자 엑시오스 뉴스인데요. 미국 일부 지역에서 그 경찰 인력 부족 문제나 좀 더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유로요. AI를 탑재한 드론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뉴스 저도 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드론을 하늘에 띄우는 걸 넘어서 실시간으로 용의자를 추적하거나 상황을 분석하는 거, 이런 것까지 가능한 AI 드론 운영을 이제 제도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드론 몇 대 더 들여놓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AI 드론이 수집하는 영상 데이터라는 게 경찰관들 몸에 다는 바디캠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뭐 우리로 치면 112 같은 관제 시스템, 또 나중에 증거로 써야 하니까 그 데이터 관리 시스템까지, 기존의 공공안전 관련 기술이나 서비스, 그러니까 뭐 사스나 하드웨어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드론 하나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시스템까지 다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현장에서 드론이 찍은 영상이 바로 클라우드로 가서 분석이 되고 그게 나중에 법정 증거로 쓰이거나 아니면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클라우드 기반 분석 관리 시스템을 보통 이제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사스라고 부르죠. 그렇군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하지만 또 걱정되는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일 거고요. 네. 또 AI가 가끔 실수하잖아요.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오인하는 오탐, 그러니까 잘못된 탐지 문제, 이것도 무시 못하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데이터 사용 기록 같은 걸 철저히 관리하고 혹시 오류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지냐? 이런 걸 명확히 하는 뭐랄까 거버넌스라고 하죠. 이런 관리 감독 체계나 관련 도구들이 꼭 필요합니다. 기술 도입으로 얻는 효율성하고 시민의 기본권 보호,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숙제예요. 효율성과 시민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 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문제겠네요. 근데 이런 고민이 비단 치안 분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쵸? 비슷한 맥락에서 의료 분야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같은 2025년 10월 11일자 엑시오스에 다른 뉴스인데요. 의료계 전문가들이 유방암 검진 공식 가이드라인에 AI 영상 판독을 포함시킬 거냐, 이걸 놓고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유방암 검진해요? AI가요? 네. 배경은 좀 비슷해요. 영상 판독을 할 전문의는 부족한데 유방암은 또 조기 진단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AI가 의사 선생님들을 좀 보조해서 판독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정확도라는 건 실제 암이 있는 걸 암이라고 잘 찾아내는 비율, 이걸 민감도라고 하고요. 또 암이 아닌 걸 아니라고 제대로 판단하는 비율, 이건 특이도라고 하는데 이 둘 다 중요합니다. 와, AI가 이제 의료 분야까지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는군요. 근데 의료는 정말 민감한 분야라서 실제 적용까지는 고려할 게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면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연령대 여성에게 이걸 표준으로 권해야 하나? 아니면 뭐 고위험군한테만 적용해야 하나? 이런 문제도 있고요. 네. 또 AI를 도입했더니 오히려 불필요한 추가 검사나 조직 검사 같은 게 늘어나는 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과잉 진단 부작용은 없을까?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죠. 그렇겠네요. 만약에 AI 판독이 이제 표준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AI 서비스가 확산될 거고요.
병원 안에 있는 영상 저장이나 전송 시스템, 보통 팩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존 병원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것도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혹시 AI가 판독 오류를 내서 의료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지냐? 이런 법적인 문제, 보험 적용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와, 장벽이 정말 많네요. 네. 근데 이런 장벽들을 넘어서기만 하면 관련 AI 솔루션 기업들한테는 정말 큰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사례는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규제가 아주 까다로운 의료 분야에서 어떻게 신뢰를 얻고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는지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기술 발전 속도랑 그걸 뒷받침하는 제도나 윤리적 고민이 같이 가야 하는데 그 속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네요. 맞아요. 항상 그게 문제죠. 자, 이번에는 AI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사회적 파장, 딥페이크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1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제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당신의 얼굴과 목소리는 당신만의 것이 아닐 수 있다. 네, 그 기사 봤습니다. 정말 섬뜩한 제목이죠. 생성형 AI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유명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인의 얼굴이나 목소리까지 너무 쉽게 복제하고 변형해서 가짜 콘텐츠, 즉 딥페이크를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네. 이게 그냥 장난 수준을 넘어서 금융사기나 명예훼손 같은 실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얼굴이나 목소리가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거 해결책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논의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본 콘텐츠에 눈에 잘 안 보이는 표식, 그러니까 디지털 워터마크 같은 걸 심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요. 워터마크요. 네, 그리고 AI가 만든 합성 콘텐츠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라벨링 제도 같은 것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예 개인의 얼굴이나 목소리 사용 권한을 사고 파는 초상권, 음성권 라이센싱 시장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돼요. 라이센싱 시장이요? 네, 특히 미디어나 광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산업에서는 이런 디지털 정체성 보호나 저작권 관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기술이나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 발전이 만드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려면 사회적, 기술적 노력이 같이 가야 하는 거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걸 잘 통제하고 관리하는 문제도 함께 중요해지는 거군요.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투자가 정말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데 혹시 이거 거품 아니냐 이런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2025년 10월 11일자 블룸버그 분석이 이런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만약 AI 시장에 조정, 그러니까 큰 폭의 하락, 크래시가 온다면 어떤 모습일까? 네, 좀 도발적인 질문이긴 한데 현재 상황을 보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AI 모델 훈련시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칩, 특히 GPU라고 하죠. 네, GPU. 네, GPU나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이런 데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고 관련 기업들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높으니까요. 블룸버그 분석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AI 기술 수요가 좀 과장된 거거나 아니면 관련 설비 투자, 캐펙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미 너무 과잉 상태라면 연쇄적인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연쇄적인 충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예상하는 건가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AI 서비스에 대한 실제 수요가 기대만큼 안 나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역시 GPU 같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런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또 그 위에서 AI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기업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AI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들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도미노처럼요.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요? 그래서 이 분석이 강조하는 건 이제 AI 투자에 있어서 단순히 얼마나 많은 돈이 몰리나 하는 양적인 측면만 볼 게 아니라 이 투자가 진짜 사용 사례로 이어지나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나 하는 질적인 측면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이걸 냉정하게 평가하는 투자 전략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렇군요. AI의 밝은 미래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잠재적인 위험도 좀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뉴스들이 투자 관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반적으로 보면 AI 기술이 확산되는 속도랑 그에 따라서 신뢰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긴장감 속에서 기회 요인이랑 위험 요인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연결해 본다면요. 우선 아까 얘기했던 공공안전 분야. 이쪽에서는 모토로라 솔루션스, MSI 같은 기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AI, 드론이나 바디캠 도입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엄청난 양의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앞서 말한 거버넌스, 그러니까 투명한 관리 감독을 지원하는 도구들의 중요성이 커질 겁니다. MSI는 이 분야에서 오래된 경험과 솔루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모토로라 솔루션즈, 공공안전 쪽 데이터 관리. 네. 그리고 딥페이크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도비, ADB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콘텐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거나 디지털 워터마크 같은 기술로요. AI가 만든 콘텐츠라고 명확히 표시하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나 영상 같은 디지털 자산, 에셋의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거. 이런 신뢰와 관련된 기술이나 서비스 시장에서 어도비의 역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도비요. 콘텐츠 인증이나 라이센스 쪽이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규제가 중요하고 또 민감한 의료나 공공 분야 AI 솔루션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MSFT의 강점이 좀 부각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를 통해서 AI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라든지 규제 준수, 감사 기능까지 다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거든요. 아, 애저 기반으로요? 네.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유방암 AI 판독이 표준화된다면 애저 기반의 의료 AI 생태계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해외 기업들 사례를 잘 짚어주셨는데 그럼 국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국내 기업 중에서도 좀 연결해 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이것도 물론 오늘 살펴본 뉴스 흐름에 기반한 아이디어 차원에서요. 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예를 들면 한화시스템, 72210 같은 기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방이나 공공감시 분야에서 AI 영상 분석 기술이나 드론, 무인 이동체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 미국의 AI 드론 사례처럼 공공안전 분야에서 AI 도입이 확산되는 트렌드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관련해서 사업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죠. 한화 시스템, 국방 공공 감시 분야군요. 네. 또 의료 AI 분야에서는 뷰노, 33820 같은 기업이 있죠. 이미 다양한 의료 영상 AI 솔루션으로 국내외에서 인허가도 받고 상용화 경험도 쌓아왔거든요. 만약 유방암 검진처럼 특정 분야에서 AI 활용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뷰노의 기술력이나 그동안의 실적, 레퍼런스가 해외 시장 진출이나 파트너십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뷰노, 의료 영상 AI 쪽이네요. 흥미로운 연결점들입니다. 결국 AI 기술 자체의 발전 속도랑 이걸 둘러싼 규제, 윤리, 사회적 수용성, 이 사이의 균형점을 잘 찾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도 생기고 또 위험 요인들도 계속 나타날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기술은 정말 빠르게 달리는데 법이나 제도 아니면 사회적인 인식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좀 벅찰 수 있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속도 차이에서 생기는 기회들, 예를 들어 새로운 규제 준수 솔루션이라든지 신뢰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 같은 기회를 포착하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규제 변화나 기술적인 한계 같은 위험 요인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죠. 네, 오늘 AI가 실험실을 나와서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들과 만나면서 벌어지는 정말 다양한 현상들을 삭혀봤습니다. 치안, 의료, 저작권 문제, 시장 변동성까지 정말 다방면에 걸쳐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AI 기술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 발전 속도와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활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속도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앞으로 이 간극을 어떻게 좀 슬기롭게 메워나가야 할까요? 단순히 기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미래를 AI와 함께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방향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고민, 네, 정말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